그래요. 그 이재명 정권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사면이나 복권에 대한 이슈도 조금 보이는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선 때도 나왔어요. 자, 음. 조국 신당이 네.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나게 도와줬죠. 뭐냐, 후보를 안 냈잖아요. 후보도 안 내고 본격적으로 조국을 일찍 만나는 방법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것도 하고. 배우자가 뭐 자기 선거 입장에서 운동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그 일찍이 1번 찍으라는 일찍도 있지만 자기 일찍 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조국 당에서 물론 조국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확정됐으니까 출마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출마했다면 한 5, 6%는 그냥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표가 쪼개지면 이재명 대표도 당선되리라는 보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도와준 거예요. 아예 후보를 안 내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청구서를 들이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후보 안 냈으니까 우리 조국 대표 좀 빨리 징역 정산 좀 합시다. 2년인데 12월에 들어갔으니까 뭐 내년 12월 아닙니까? 그 좀 빨리 좀 해. 이거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그렇죠. 예. 제가 들은 건 이제 오늘이 6월 10일이죠. 6월 10, 60 항쟁 기념으로 해서 사면 복권해달라 이런 얘기부터 이제 나왔었고 재헌절에는 없어요. 광복절은 제가 거의 들어봤는데. 광복절이나 크리스마스. 근데 이제 네. 이 민주당 쪽에서는 연말 정도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제 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보시죠, 뭐.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는 것 같고 정산의 시간은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선에 대해서는 가장 뭐 어제 오늘 화두가 됐던 건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의 변호사를 용산에 입성시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천과 관련해서 뭐 비용을,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공천권으로 줬다. 근데 이번에는 뭐 인사권으로 행사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렇죠. 대단히 부적절하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네. 그랬으면 또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비난받을 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은 얼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다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쌓는 있다. 거예요. 예. 우리도 이제 많이 쌓아서 이제 넘어졌는데 네. 여기도 쌓는 거예요. 이제 알면서 쌓는 거죠. 임기는 유한해요. 권력은 유한한 겁니다. 지나가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지나가는 걸 붙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쌓여서 진짜 폭탄처럼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그게 이제 있을 거예요. 이치인데 네. 인간 만사가 고대에서부터 쭉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는 순간부터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데 이런 거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정권도 좀 어려워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특검 3개가 오늘 공포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폭탄이 돼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권이 진짜 채 일주일 되기 전에 저런 상황이 계속 온다는 게 이분들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그 재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쓸 거예요. 그게 아마 제일 걸릴 겁니다. 그래요. 이게 아직 이걸 대놓고 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 이게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될 것 같으니까 오늘도 본회의에 못 올리잖아요. 재판 네. 중단법. 못 올리고 자, 그럼 이제 법원을 압박해서 법원이 재판만 안 하면 되겠는데 아마 그렇게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또 못 믿겠으니까 법을 통과시켜. 시켰어. 네. 그럼 헌법소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할 텐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에 나 변호했던 사람 넣어야지. 이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승엽이라는 사람. 맞아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성호 의원이라는 그나마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분도 이참에 다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정권에서 제일 지금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뭐 남북 문제도 아니고 재판 문제다. 외교도 아니고 안보도 아니고 경제도 일단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방탄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 또. 맞네요. 아까 우리가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이번이 첫 스타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장관 차관급, 뭐
법관장의 국민 추천을 받는다. 이것도 예. 약간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이게 자꾸만 이게 네. 대중의 뭐 직접 민주주의 비슷한 걸 하면서 이렇게 재미를 보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게 좋다 나쁘다보다 이 발전상을 보잔 말이에요. 직접 민주제를 고대 했잖아요. 그리스 같은 데서 했잖아요. 고대 그리스 그렇죠. 같은 데서. 네. 그것에 폐해가 있어서 이 간접 정치로 가는 대의제가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럼 대의제가 다 옳으냐 이런 뜻은 아니고 네네. 국민투표도 하지만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양식 있는 사람이 대표로서 작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의제. 근데 지금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이렇게까지 되고 있다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나 저쪽 당이나.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민이 추천을 하는데 그걸 아마 이용할 거예요. 우리가 이 국민 추천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사람 시키겠어요.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그게요. 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기업에서도 네. 이 CEO나 이 집행부에서 이게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막 사내에서 반대가 많아. 그러면 컨설팅을 붙여요. 컨설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 그렇구나. 네. 이거 그렇게 봐야 돈 들여서. 되는구나. 그래서 컨설팅에 봐라. 컨설팅, 네. 야, 이 유명한 회사에서 이런 거, 이거 내 생각이랑 비슷하지 않냐? 가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게 컨설팅하는 회사는 망하죠. 똑같은 짓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네. 네, 그렇게 봐요, 저는. 저기에 누가 그러네. 추천을 하겠어요?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추천을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선동하겠죠, 또. 그렇죠. 무슨 장관이 누구 쫙 뭐 이런 식으로. 뭐 김경수는 안 돼. 뭐 쫙. 국민들이 김경수 추천 안 하네요.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우린 이런 걸 봐야죠. 이게 무슨 인기 투표도 아니고 국민들이 양식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올라오는 게 국민들이 이제 조롱하잖아요. 자, 문체부 장관의 김부선. 뭐 이런 거만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네. 저도 이거 열심히 추천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하지 마세요. 그래요. 김부선 이런 거 재밌는데. 우리가 그래요. 뭐 재미로 하자면 여기서 말로 해도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도 좀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도 한 분씩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네,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02924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윤희석 대변인님, 기사에 세밀의 이낙연 지지자들이 좌표를 찍고 한 대표님을 억가지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글도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기사의 댓글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네. 자, 그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의 그 앞길에 장애가 되느냐도 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저희가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으시라고 제가 일상도 공유하시면서, 네. 일상을 보내시면서, 네, 그렇죠. 네. 그 정도의 관심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좀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하셨죠. 생각보다 네. 그쪽이 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있었으면 민주당 안에서 파이팅 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의 염려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 네.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계시다. 네. 수진재님, 안녕하세요. 윤희석 대변인님께서 제 옆에서 방송을 하시는 걸 보고 부럽다는 의견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부러워하실만 합니다. JBYS님, 안녕하세요. 헌법 64조 논란은 헌법 84조에서 소추가 기소가 아닌 재판까지 포함한다면 64조에서 판결에 의한 상실이 규정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반론은 64조의 판결은 내란, 외환 관련 판결을 말하는 것이라서 모순이 없다가 있을 수 있으니. 논리가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 주어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당선인에 대한 것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란, 외환 여기에만 한정한다는 논리는 제가 볼 땐 성립이 안 될 걸로 보여요. 그리고 64조가 아니라 68조입니다. 네, 68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론장에 던졌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되게 저는 좋은 아젠다가
나왔다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가 모두 다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나요? 니가 가라 학교. 윤희성님 힘내세요.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겨냅시다. 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네네. 네. 그래요. 네, 다 제가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셨던 것 중에서 사실 저는 오늘 그 얘기가 좀 나왔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안 주셔서 제가 직접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9월에 있든 말에 있든 1월에 있든 전당대회는 개최를 할 것 같은데 전당대회를 하게 됐을 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나오시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죠. 당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당을 개혁하고 뭔가 좀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잘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으나 또 한동훈 대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또 너무 불나방처럼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지선에 대한 책임도 좀 막중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나서 주시는 것이 또 그렇지 않나라는 얘기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뭘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질문이 뭡니까? 참모로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만약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어떠신지도 좀 궁금해요. 의견이. 나서시면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세요. 네. 전당대회에 나가서 자 됐다고 쳤을 때 제일 어려울 때 당대표에서 얻을 게 뭐냐. 그렇죠.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지금으로 와서는 질 것 같은데 그 책임 또 지고 물러나라고 난리를 칠 텐데 그걸 왜 하냐. 책임론이 또 나올 텐데 이런 어떡하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맞아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 적어도 지금보다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본인의 사명과 소명이 뭔가를 잘 판단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그거는 본인의 의지다. 의지고 선택이다. 네. 거기서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저희는 이제 그것을 도와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 일단 전당대회를 할지 말지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당에서 지도부가 뭐 누가 될지 뭐 누구에 의해서 전당대회가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좀 제가 볼 때 한 달 이상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 달 이상은 봐야겠다.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우리는 도울 것이다. 그죠? 열심히 도울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12시 30분에 진행을 한 정치는 상식이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어서 1시 30분부터는 티키타카 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기다리시는 동안에 저희가 어제 방송도 하이라이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이제 끝 인사해 주시면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드릴 말씀이 딱히 없어서 참 송구하고요. 좀 보겠습니다. 당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를 잘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신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라. 좀 불편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라. 근데 진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당의 쇄신을 많이 바라세요. 아직도 당원 가입 운동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